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행복한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고, 일단 비트코인은 5,800만원까지 소폭 밀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1월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도 바뀌고 24년 1월에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관련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제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고, SEC 측에서는 ETF 최종 수정 마감일을 12월 29일이다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ETF에 대한 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1월 10일까지 내릴 예정인데, 계속해서 SEC의 입장과 이런 이제 ETF 신청사들의 입장들이 서로 조율이 되면서 계속해서 수정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거의 최종 합의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경에 이 ETF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좀 더 빠르게 승인도 가능하다. 1월 2일쯤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되는데, 바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얘기죠. SEC가 24년 첫 영업일 1월 2일에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추측성 기사들도 이제 나오면서 1월 10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만, 기습적으로 1월 2일에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월 10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21 쉐어즈 이 두 개 회사의 ETF 승인이 있고, 만약에 이 두 회사의 ETF를 승인한다라고 하면은 15일에 블랙록, 바네크 등이 신청한 이런 현물 ETF, 특히 이제 블랙록의 ETF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신청해놓고 요거를 승인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1월 10일자에 등록된 ETF가 전반적으로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5일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ETF도 전부 일괄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자, 중요한 거는 1월 10일에 걸려있는 이 ETF들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블랙록을 처음으로 승인시키려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밀리게 되면 약간 시장에 실망감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떨궜다가 15일에 얘네들을 승인하면서 다시 올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최고 호재가 아직 남아있고, 이 호재가 터지면서 이제 롱으로 한 번 더 이제 위로 올려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45K 이상 가는 그림도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블랙록도 1월 3일 비트코인 ETF 초기 자금으로 130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이 특히나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입될 초기 자금의 날짜까지 명시한 것, 정확히 1월 3일을 130억을 투입하겠다, 요거는 이제 처음이라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그만큼 이 블랙록사에서도 이번 현물 ETF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ETF가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401k 연금 펀드, 은퇴자금, 이 퇴직연금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이 은퇴연금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규모가 지금 약 1경 200조 정도에 되는 이 엄청난 자금의 펀드죠. 이 금액 중에 일부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일반 이 은퇴연금을 어떻게 굴리느냐, 주식형 펀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들이 지난 10년간 굉장한 상승세를 또 보여줬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도 엄청 났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형 펀드와 같은 비슷한 위치의 위상을 좀 가지게 되면서 요 정도 자리에 이제 현물 ETF까지 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401k 연금 펀드의 자금 일부만 들어와도 엄청난 가격 상승을 또 이제 촉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현물 ETF이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 그 이후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 은퇴연금 저축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이 수요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비트코인 쪽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은퇴연금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만 올라가냐? 그럼 알트들도 다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불장 사이클이 이제 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우리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 아니면 조금 더 빠지다 하더라도 이 추세의 저점을 이은 자리, 지금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디드면서 삼각수령 상방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 라인은 상 이제 박스권 저점이죠.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점을 지금 쉽게 못 뚫고 있고,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쌍바닥 찍어줬으면은 추진력 받아서 이제 뚫어줄 만한데 못 뚫었어요. 그만큼 여기 벽이 두텁다는 것이고, 이 벽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좀 확실한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바로 이제 현물 ETF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 빠졌냐? 여기서 이제 내려 찍고 이런 식으로 N자로 빠질 수 있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쌍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목할 점은 저점을 미세하게 높여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41,000달러 41K만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조금 여유 있게 봤을 때 우리가 롱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41,000달러 정도는 손절가를 잡고 상방을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여기 고점 자리를 못 뚫고 살짝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좀 빠지면서 어쨌거나 저희는 여기서 이제 숏을 잡고 있었죠. 자, 요렇게 설명을 다 드렸었고 12월 23일에도 보시면 12월 23일이죠. 23일 토요일 요런 식의 좀 빠지는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빠지고 여기는 지지해줘야 된다. 41,000을 지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숏을 진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 좀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은 77% 수익, 45% 수익, 이렇게 숏 수익을 올렸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이렇게 아래로 크게 빵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빔이 한번 터지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아래꼬리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롱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 꼬리를 지키면서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래로 찍었기 때문에 위로 한번 찍어 올리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저점을 이제 손절을 잡고 롱을 볼만 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더 여유 있게 보자는 거죠. 여유있게 41,000달러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켜줬을 때 여기까지는 좀 더 내릴 수 있어도 왜냐면 내리고 올리고 지금 내리고 올리고의 반복이니까 좀 더 여기서 한파 뭐 2파 3파 정도 더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롱으로 접근을 했을 때 좀 크게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여기 고점까지 뚫으면서 아마 46,000에서 47,000달러 정도의 상승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세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두 번이나 강하게 찍고 들어 올려준 자리인데 이 추세를 만약에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35,000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린 이런 이제 고가권 자리에서의 횡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지금 점점 더 이제 1월 10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투자 자산들은 1월에 대규모의 또 기관들이 신규 투자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1월 효과로 인한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있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 그리고 고점 라인까지의 거리가 지금 자리에서 멀지 않아요. 조금만 더 올리면 고점 돌파기 때문에 이 구간에 걸려있는 숏 손절 물량들을 한번 터트려주면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세가 아직까지는 꺾였다라고 보기 힘들고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서 한 번 더 이제 파동 이런 식의 위로 올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 47,000에서 48,000달러까지 한번 찍어주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위로 이제 팍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일에서 5일 정도의 강세를 좀 보여주는 이제 빔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또 숏을 보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롱 추세 이 대세 롱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주춤주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추세를 깨졌다라고 말하려면은 41,000달러 이하로 내려왔을 때 롱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구나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숏으로 좀 더 눌리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롱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저희도 이제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롱숏 타점뿐만이 아니라 뭐 12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인치 네트워크 3일봉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한파 올리고 여기를 박스를 잘 지지해준 다음에 한파를 더 올렸을 때 0.46달러 정도까지의 상승 0.5달러 정도까지 상승은 볼만하다. 손절을 딱 잡고 진입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이렇게 또 수익이 터졌죠. 바로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1인치도 잡아드렸고 최근에 추천드린 네오, 스토리지, 스택스 다 올라갔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이런거 폴카닷이라든지 칠리즈 이런거 좀 주목해보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폴카닷 도 많이 올라갔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칠리즈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전혀 올라가기 없습니다. 지금 땅바닥이 지금 아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칠리즈도 주봉상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한 번 더 올려줬을 때 충분히 140원에서 150원 정도 라인까지는 좀 더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이제 비트코인 분석 정보와 알트코인 분석 정보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텔레그램방 운영을 일정을 하지 않고 카톡방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칠리즈 보여드릴 거 파워레저도 지금 흐름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엘프가 있는데, 엘프 같은 경우에는 이때 21년도에 찍었던 최고점 자리, 이 당시 고점이 1,300원이었는데 이 1,300원을 이번에 좀 뚫어버렸어요. 이번에 뚫고 1,600원을 찍고 이제 쭉 이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이제 요런 느낌으로 파워레저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왜냐면 21년도 고점 자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여기 1,200원인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한 1,000원짜리 정도를 가볼 수 있을 그런 희망을 좀 품게 만드는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엘프가 한번 보여줬고, 엘프랑 비슷한 부류의 잡코인들 중에서는 이 파워레저가 여전히 시총도 2,500억으로 조금 이제 낮은,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 고점을 뚫는 거거든요. 600원짜리를 뚫을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왜냐면 찍고 나서 원래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를 지켜주게 한다면 465원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면 한 방 더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700원, 800원 정도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워레저는 딱 465원 손절을 잡고 롱을 쳤을 때 7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아이콘 요런 것도 주봉상으로 여전히 땅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테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저가권이다. 가격에 좀 더 이제 오를 여지가 많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랜드도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트가 아마도 이런 정도의 이제 강한 상승,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200% 가까이 올렸는데, 이런 모습들이 한 번에 전부 모든 코인이 한 방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안 올라갔던 코인이 이제 올라갈 건데, 그러면 알고랜드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코인을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되고, 굳이 이런 코인을 지금 들어가야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랜드가 상승하기 전에 요 정도 자리를 그리고 있는 요 정도 위치, 저점 대비해서 뭐 한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올라온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 두세 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이 바로 칠리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테조스라든지 네오라든지, 네오도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셀로라든지 이런 코인들, 셀로도 좋죠. 지금 주봉이 좋죠. 지금 바닥을 여기서 딱 찍고, 바닥을 찍고 여기서 차트를 돌리고 있고 여기까지 먹어줬고,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1200에서 1400원까지 볼 수 있다, 셀로도. 그래서 칠리즈 1인치 셀로까지, 그리고 파워레저 단기로, 파워레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코인들은 뭐 사실상 손절가를 잡기보다는 빠질 수도 있어요. 비트가 빠지면 같이 빠지니까. 근데 이런 셀로 같은 게 과연 이 바닥을 이제 깰 것이냐, 요 자리 정도 600원 자리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샀다라고 해도 여기서 물타기 한번 해가지고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는 알트들도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간 알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어느 정도 좀 들고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아마 올라가는 그런 펌핑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코인들 주목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이죠.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90%이기 때문에, 물론 3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시간 많이 남았지만 이를 기대감이 먼저 시장에 들어오면서 금리를 이제 내린다라고 하면은 투자 시장은 이제 상승하는 기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1년간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이유도 결국엔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가권이기도 했고, 많이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는 이제 전고점을 뚫으면서, 여기서 물론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전고점을 이제 뚫으러 가는 그런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최소 이제 26년까지는 상승 사이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런 사이클 내에서 우리는 좀 수익을 봐야 할 의무와, 특히나 저는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잘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레버리지를 높게 쓰시면 단기로 보셔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지금처럼 코인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양쪽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지선이 지지를 받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는 이제 롱으로 단기로 보는 거고, 추세를 이탈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숏 조정으로 보는데, 숏은 말 그대로 짧습니다. 조정이라는 말 자체는 짧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크게 밀린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밀리다가 이 채널 하단을 맞으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마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고,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웠다가 또 약간 이제 풀리기는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정도의 날씨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코인들을 분석해서 목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